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40여일 만에 피해자 유족들이 광주 MBC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부검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5층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지자체의 심의를 받도록 한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광주 전남 출신 태극 전사들도 포진해 있습니다. 메달이 기대되는 지역 유망주들을 소개합니다.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김홍빈 대장을 구조하기 위해 광주시가 현장 지원팀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장의 부인은 조속한 수색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사건이 조금씩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이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선명해졌는데요. 참사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유족들을 우종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버스가 묻혔다는 황망한 소식.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시장에 간 어머니는 바로 그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영안실에서 아들은 차마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심하게 다치셨다는 후두부 부위는 보지도 못하고 절반만 보고 나서 고개를 돌렸어요. 경황 없는 유족에게 경찰은 시신 부검을 요구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명백한 상황인데도 또다시 시신에 칼을 대야 한다는 경찰의 설명. 도무지 이해도 설득도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 상식에는 이 사고가 과연 부검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했습니다. 사죄는 없이 내용 없는 인사만 전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1, 2분 정도 만났나요? 그러면서 책임은 하청업체에 돌렸다는 겁니다. 몰랐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셨어야 할 지위에 있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과실이고요. 역시나 경찰 수사도 더뎠습니다. 20여 명이 줄줄이 입건됐지만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현장 소장과 안전부장 등 3명만 입건됐습니다. 벌써 44일이 흘렀지만 유족들의 고통은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통증이 무뎌질 수는 있겠지만 상처가 아물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되새겨지니까요. 54번 버스의 비극을 가슴에 담은 유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부검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받는 고통을 저희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조금은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앞으로 지상 5층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광주시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건축물 철거 공사 시 지상 5층 이상의 건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위의 심의 없이 지자체 담당 부서의 허가만 받으면 철거가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개막합니다. 그동안 메달을 향해 굵은 땀방울을 흘려온 지역 출신 선수들도 국가대표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메달이 기대되는 지역 유망주들의 면면을 한신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림픽의 단골 효자 종목 양궁에는 광주여대 안산 선수가 중심에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양궁대회에서 6관왕을 차지하며 혜성같이 등장한 안산은 이번 대회 개인과 단체 혼성 부문에서 양궁 부문 최초의 3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10대 중반 일찌감치 국가대표로 발탁돼 이제 갓 19살인 배드민턴의 안세영도 2008년 올림픽 이후에 맥이 끊긴 배드민턴의 금메달 후보로 우뚝 섰습니다. 어떻게 제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성적을 낼 건지 이게 조금 바뀌면서 제 마인드도 좀 더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2000 베이징 올림픽 우승 신화의 재현을 꿈꾸는 야구 대표팀에는 이유리와 양의지, 허경민, 최주환 등 지역 출신 5명의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이유리는 올 시즌 프로야구 신인상과 함께 올림픽 금메달이란 2마리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국가대표 선수여가지고 그 꿈을 벌써 이룬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가서 잘 하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화려한 기술로 금메달을 딴 도마 황제 양학선. 그동안 부상과 부진에 시달렸지만 한층 정교해진 기술과 노련함으로 9년 만에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밖에 펜싱 사브르 단체전의 구봉길, 골프의 김세영, 사이클의 나아름, 유도의 김성현 선수도 빼놓을 수 없는 메달 기대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여곡절 끝에 1년 늦게 열리는 도쿄올림픽.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과 땀방울로 감동의 드라마를 쓸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유령 직원을 채용해 10년 동안 월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공금 횡령죄와 배임죄 등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예산 환수와 관련자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 학교 이외에 나머지 69개 사립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고교 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전국 930여 개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입시 경쟁이나 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을 없애는 효과는 없고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 확대 시행에 앞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교원 확충을 통한 업무 경감 대책 마련 등 선결 과제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히말라야 브로드피크에서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1차 구조에 나섰던 러시아 등반대가 당시의 상황을 SNS에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 대장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오늘은 또 구조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5시 브로드피크 정상에 오른 김홍빈 대장은 다음 날 새벽 6시쯤 구조 요청을 보내옵니다. 그로부터 다시 7시간 남짓 만에 러시아 등정대가 구조 현장에 도착하고 이들이 채워준 등강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다시 빙벽을 올라오던 김 대장. 하지만 등강기는 갑자기 멈춰섰고 이내 다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등정대원들은 자신들의 SNS 계정에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며 김 대장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나기 엿새 전 김홍빈 대장과 찍은 기념사진을 올리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앞두고 있던 김 대장에 대한 소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나흘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홍빈 대장의 부인은 중국과 파키스탄의 접경지여서 헬기 수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숱한 난관을 이겨낸 남편이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을 것이라며 생환을 굳게 믿고 있다며 구조 작업의 빠른 재개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고 수습 대책위는 현지 날씨가 다시 좋아져 국제구조대가 곧 구조 활동을 재개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광주 산악인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히말라야로 출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검찰이 기아자동차 대규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열린 55살 목사 박모 씨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현금 23억 원과 소유한 부동산 등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수십 명에게 2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수금책 노릇을 하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광주와 전북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지방도 공사 현장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나온 암석을 유령 업체에게 공짜로 준 뒤 다시 이 업체에 돈을 주고 골재를 사오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첫 삽을 뜬 증도 지도간 지방도 805호선 공사. 3.3km 길이로 3개의 야산을 통과합니다. 이처럼 도로를 내기 위해 인근 야산을 깎아내고 발파하는 과정에서 암석 10만 톤 이상이 나옵니다. 야산에서 나온 암석을 대부분 사토, 즉 버리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암석을 잘게 부수는 고가 장비인 크래셔를 투입하는 것보다 그냥 골재를 사서 쓰는 게 더 싸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경제성을 다 따져서 하는 거거든요. 크래셔로 갖고 왔을 때 비용이라든지 현장 이용했을 때 암소화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그때 당시에 설계 용에서 다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사 현장에서 나온 암석들은 어디로 갔을까? 암석 반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은 13,000톤 이상이 지역 레미콘 업체로 간 것으로 나옵니다. 취재 결과 이 레미콘 업체는 등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 찾은 것은 없는데요. 더 황당한 건 시공업체가 이 레미콘 회사로부터 공사 현장에 사용할 골재를 사들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암석 반출처를 선별해 유령 업체에 공짜로 주고 이 암석을 가져간 유령 업체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골재를 사온 겁니다. 내가 조금 필요해서 많은 양도 필요 없고 조금 줄 수 없냐 않게 한 톨도 줄 수가 없더라고. 이거는 현장 자체에서 어떤 여건이 발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골재장으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반출하고 남은 암석들의 방치 장소도 문제입니다. 적시장 승인도 받지 않은 농경지를 빌려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공업체나 전라남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이거 저희가 또 감사를 다 받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시공사 편의를 위해서 돈을 더 가졌거나 공사비를 증액시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뒤늦게 이 공사 현장에서 추가로 나오는 암석을 신안군의 다른 공사 현장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전남청 반부패 수사 2대 출석한 정연복 광양시장. 정 시장은 경찰에서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와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 8시간여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정 시장의 비위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정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공무원 승진 비리 의혹 등입니다. 1차 조사에서 경찰은 정 시장이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적절한 직권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친인척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공무원 승진 과정에서 친인척의 종교시설이 연결고리가 돼 부적절한 청탁과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정 시장의 비위 혐의 수사와 관련해 모두 3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시청과 정 시장 자택, 친인척의 종교시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소환 조사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시장의 2차 소환 조사는 당초 2주 중으로 예상됐지만 정 시장이 다시 병원 입원 치료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 시장을 포함한 주변 측근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H발로 시작된 정 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가 측근 비리 수사 등으로까지 확산하게 될지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호남 지역 39개 대학 교수 518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호남 지역 대학 교수 518인은 광주의 5.18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재명 지사임을 확신하고 그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가 자치단체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남시의 채무를 청산했고 공약도 95% 넘게 이행했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안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공위성이거나 또는 우주정거장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밤 9시 3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농장 CCTV에 찍힌 화면입니다. 이상한 영상들이 찍혀가지고 뭔지 궁금하긴 하네요. 화면 오른쪽에서 나타난 밝은 타원형의 비행물체가 상공을 가르며 지나갑니다. 영상이 찍힌 농장으로부터 최소 3km 정도 떨어진 마을 위 상공에서 5분 넘게 이동하다 방향을 꺾어 사라집니다. 한 달 전 한 차례 비슷한 비행물체를 목격한 주민이 농장의 CCTV 카메라를 하늘로 향하도록 해뒀고 이번에 다시 발견된 겁니다. 경비행기 같은 경우는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제가 그 목격한 거는 그냥 불빛이 그냥 계속 뿜어져 내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무안공항 측은 해당 시간대에 운항 중인 여객기와 경비행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기와 속도 등으로 비로 나사가 운영 중인 ISS, 즉 우주정거장이나 위성 등 인공천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은 좌표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어떤 별이 있다거나 우주정거장이 지나간다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비행물체를 발견하지 못해 5인 신고로 종결한 가운데 최근 무안군과 인접한 목포시에서도 미확인 비행물체가 발견됐다는 등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지역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사를 잡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과기원 인공지능연구소 등 65개 인공지능 기업과 기관 단체는 인공지능 산학연 협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산학연 협회는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 실태 조사와 생태계 분석, 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조인철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김선정 대표의 후임 선임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조인철 부시장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조 임시 대표는 새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비엔날레를 이끌며 인사 갑질 의혹 등 내부 감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행사 개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 어렵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 때문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무주군청이 발주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황계성 씨. 8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9시간씩 꼬박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일이 넘었는데도 시공사 측은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을 다니는 중국인 노동자 9명의 총 임금 체불액은 6,200만 원. 그런데 어느 날 돈을 주겠다며 먼저 서류 한 장에 서명을 시켰습니다. 사인 후 돈 받아야만 했어. 그리고 위에 쓰는 거 우리 한국을 모르니까 어떻게 쓰는 거 모르요. 알고 보니 그 서류는 이번에 2천만 원을 받으면 더는 받을 체불임금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였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를 베인 셈이었습니다. 5천 일이요. 5천. 是那个取平的活，钱准嘛，钱把握我们才去的，要到干完了之后不给钱，老板还在家等吃饭呢，不给钱什么东西呢？是。 그러나 발주처인 무주군청은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체불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는 내가 판단할 때 선거금과 지불이 됐고 그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무주구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3자 입장이든 뭐라고 그걸 할 리가 없고. 이처럼 억울한 임금체불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503억 원에서 1216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체류자일 경우 신고를 꺼리는 데다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 노동자들 문제 제기를 하기에도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움츠려지죠. 담당 감독관분도 그냥 사업주랑 적당하게 그냥 화해해라라고 하면서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벌금 수백만 원에 그치는 상황. 무관심 속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지역 농가 소득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소득은 4,300여만 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액수로는 430만 원, 비율로는 11%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소득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 23%에 그쳤고 농업 외 소득과 공적 보조금 등의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공적 보조금 비중이 30% 가까이 늘어나며 전체 소득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름철 폭염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축사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158건으로 이 가운데 7월에서 9월 사이 여름철 축사 화재는 전체의 24.6%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8월 말까지 도내 3,299개소 중 대형 축사 위주로 화재 안전 컨설팅과 기동 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선생님, 정맥로 확보됐습니다. 뉴스 100 측정됐습니다. FMP 1mg 1회차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FMP 1mg NS 이치 블루스티어 8거상 2축 유지해주세요.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